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코어 펀드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과 그리고 코인 시장 역시 좋지 않아서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튼튼하게 잡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돈이 안정적으로 불어날 수 있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돈을 마련하고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코어 펀드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운동을 하거나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코어라는 말을 굉장히 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코어 근육을 운동한다고 했으면 몸을 이렇게 놔두고 봤을 때 그 중간에 있는 복부, 허리, 골반부, 횡격막에 여기에 관련된 골격 및 근육을 운동시키는 것이 바로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코어 근육 운동으로는 플랭크, 볼드독 이런 자세가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우리 몸에서도 중심이 되는 이러한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중심이 되는 코어 펀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401k, 403b 혹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뮤추얼 펀드나 ETF를 보시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코어라고 이름을 붙인 펀드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FLCX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라지 캡 코어 인덱스 펀드가 되겠는데요.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많은 뮤추얼 펀드, ETF 그리고 자산 관리하는 회사들이 코어라는 단어를 많이 이용해서 이러한 투자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코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요, 코어 홀딩이라는 것은 장기 투자에서 중심이 되는 투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상품은 안정적인 서비스와 꾸준한 수익률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상품들이 꾸준한 수익률을 가져오게 되나요? 미국 대형주에 투자를 하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S&P 500 인덱스 펀드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렇게 콜 포지션을 잡아놓은 이후에 개별 주식이나 본인이 원하는 ETF를 추가를 하여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차피 오랜 시간 불려 나갈 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QQQ ETF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또 하나의 큰 자산관리 회사 중에 하나인 인베스코에서 나온 기사가 되겠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low volatility, volatil이는 변동성, 휘발성이 되겠죠. 얼마나 특정 주식이랑 뮤추얼 펀드, ETF 등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변동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 떨어졌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날 몇 퍼센트가 올라가야지 원금으로 회복되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10% 떨어졌기에 10%더 올라가면 원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11.1%가 올라가야지 브레이크 이븐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가 있었는데 오늘 10달러를 잃어서 90달러가 되었으면요. 그 다음에 다시 10%만 올라가면은 100달러가 아니라 99달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1%가 더 늘어나야지 사실은 100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와 동일하게 만약에 50%를 잃었다 그러면은 역시 50%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100% 수익이 나야지 원금으로 회복이 됩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은요. 만약에 주식이 80%를 잃었다. 100달러짜리가 20달러가 되었으면요. 여기에 500%의 수익이 나야지 100달러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인베스코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ETF가 QQQ가 되겠습니다. 나스닥에 있는 100개의 회사를 쫓아가는 건데요. 대부분 기술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S&P 500 펀드보다는 조금 더 위험성,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2000년대에 S&P 500을 쫓아가는 스파이 ETF와 나스닥 100을 쫓아가는 QQQ ETF를 샀다고 하면은요. 빨간색이 스파이 ETF가 되겠는데요. 확실히 떨어지는 폭이랑 회복하는 폭이 QQQ보다는 조금 더 경사가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그 원금을 회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QQQ ETF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10,000로 회복하기 전까지는 거의 15년이 지나서야 2000년도에 떨어졌던 그 갭을 메꾸게 되었습니다. 팜투게더라는 곳에서 Impact of Volatility on Returns라는 제목으로 하여서 변동성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차트를 만든 것이 있겠는데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10% 이익을 보고 5% 손해를 보는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B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여서 이득을 났을 때 25% 이득이 나고 손해를 났을 때는 마이너스 20% 손해를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은요, 아니 어차피 먹을 거 좀 더 공격적으로 가자고 해서 제일 공격적으로 했는데요, 이득이 날 때 40% 이득이 나고요, 손해가 날 때는 마이너스 35% 손해가 나도록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10만 달러의 원금을 가지고 투자를 동시에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셋 다 동일하게 5%의 이득을 먹게 돼 있으므로 아무래도 40%를 먹는 C가 돈이 많이 쌓일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초록색의 변동성이 적은 A가 계속해서 플러스 수익률이 나도록 되어 있고요. 25% 먹고 20% 손해를 보게 되는 B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변동성이 큰 C 같은 경우에는요, 10만 달러에서 40%를 먹어서 14만 달러로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마이너스 35% 손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원금보다 줄어들게 되고요. 이러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20번을 반복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4만 달러 정도로 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흔히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원금이 있고 여기에 이자가 붙으면 돈이 쌓이게 되고요. 원금에 이자가 붙은 돈에 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덩이가 굴러나가는 것이, 돈이 쌓이는 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인데요. 이러한 복리의 마법이 반대로 적용이 되어서 복리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불었는데 그 불어난 돈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그만큼 더 큰 돈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적어진 돈에서 다시 뛰어오르려면 그만큼 힘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고점을 회복 못하게 되고요. 이러한 패턴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로 복리의 저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반기가 여기에 정말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수익률을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통장을 체크해 보면 그다지 올라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돈이 떨어지게 될 때는 또 브레이크 없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그래프, 도표를 가지고서 한때 잠깐 바짝했던 이러한 펀드들보다는 꾸준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러한 펀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모닝스타에서는 베스트 콜 스탁 펀드 폴 2022, 2022년에 추천할 만한 가장 좋은 콜 펀드들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단순히 성장주, 가치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적당히 섞여 있는 이러한 밸런스 펀드를 위주로 해서 골랐고요. 특히 이제 모닝스타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등급을 매기는데 그 중에서도 골드 등급을 받은 이러한 펀드와 ETF를 추천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 모닝스타 등급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께서 401k, 403b를 하시거나 아니면 IRA 등을 할 때 펀드 옆에 이러한 별 표시가 된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이 모닝스타 등급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닝스타 등급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 레이팅이라고 해서 위에 보이는 이 별의 개수가 되겠는데요. 이 스타 레이팅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실적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성격들의 펀드를 두고 봤을 때
지난 기간 동안에 상위 10%를 차지했으면요, 이것을 별 5개를 주는 것이 되겠고요. 상위 22.5%를 하면은 별 4개, 그 다음 순위는 3개, 2개, 1개로 이렇게 별을 주는 것이 바로 모닝스타 스타 레이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오른쪽에 어널리스트 레이팅이라고 하여서 금, 은, 동, 중립, 그리고 네거티브, 부정적이라는 이러한 등급을 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애널리스트들이 펀드 매니저와 이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 펀드 익스펜스 레이시오나 피, 그리고 펀드 회사와 구조, 이러한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하여서 미래를 봤을 때 이 펀드가 다른 동급의 펀드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러한 골드, 실버, 브론즈를 매기게 됩니다. 뉴트럴 같은 경우는 같은 동급의 펀드로 봤을 때 비슷하게 수익률이 나올 것 같다는 것이고요.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다른 펀드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이 네거티브 점수를 주게 됩니다.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레이팅으로 해서 무조건 100%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펀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하나의 자료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골드 레이티드 라지 블렌드 펀드, 대형주인데 성장주와 가치주가 적절히 혼합된 밸런스 펀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모닝스타가 골드 등급을 준 이러한 펀드 ETF가 되겠습니다. 피델리티 500 펀드랑 피델리티 토탈 마켓 펀드가 있는 것이 보이고요. 아이셰어스에서 제공하는 콜 SP500 ETF, 콜 SP 토탈 스탁의 ETF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슈왑에서 제공하는 토탈 스탁 인덱스 펀드나 브로드 마켓 ETF, S&P 500 펀드 등도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제공하는 S&P 1500 컴포짓 토탈 스탁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S&P 500 ETF 스파이가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SPLG도 있습니다. 그리고 뱅가드에 있는 펀드랑 ETF들이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장식을 하였는데요. 단순히 S&P 500 뮤추얼 펀드 ETF뿐만 아니라 뱅가드에서 제공하는 디비던드 ETF 뮤추얼 펀드, 즉 배당을 잘 주고 꾸준히 성장을 하는 이러한 ETF와 뮤추얼 펀드 등도 있고요. 이외에도 특정 대형주를 따라가는 인덱스뿐만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프라임캡 뮤추얼 펀드 역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펀드 리스트와 ETF를 참조하실 분들은 아래에 댓글이나 유튜브 설명칸을 보시면 되겠고요. 피델리티, 슈왑, 뱅가드에 있는 뮤추얼 펀드와 ETF는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펀드, 잘 모르는 펀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나서스 콜 이퀴티라고 하여서 PRBLX라는 펀드가 있는데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펀드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파나서스 그룹의 콜 이퀴티 펀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서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락처럼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니고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뮤추얼 펀드는 딱 5개만 운영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자산관리 회사가 되겠습니다. 마침 제가 펀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나온 뉴스가 되겠는데요. 앤드류 초이라는 분이 이 회사에 조인을 하여서 방금 말씀드린 PRBLX, 파나서스 콜 이퀴티 펀드의 펀드 매니저로 올해부터 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 굉장히 잘생긴 분의 사진이 있고요. 아무래도 최 씨라고 했으니까 한국분 같기는 합니다. 마침 제가 펀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러한 뉴스 역시 있었고요. 파나서스 그룹에서 운영하는 대형주 관련된 펀드가 PRBLX가 되겠습니다. 모닝스타 레이팅을 보면은 별 5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나왔으니까 등급 역시 골드 등급으로 받은 것이 되겠죠. 현재 이 펀드가 운영하는 자산은 28.4 빌리언 달러, 284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 운영 보수, 익스펜스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0.8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흔히 보시던 뱅가드 피델리티의 0.0 몇 하는 펀드보다는 훨씬 더 비싼 편인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인덱스 펀드가 아니라 그림에서 보신 대로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펀드 보수가 0.84%로 높은 편입니다.
1년에 $10,000를 투자하였을 때 $84 정도가 펀드 매니저와 이 파널서스 회사로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이 펀드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2,000로서 먼저 투자를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서 천천히 투자하실 수는 없고요. $2,000의 시드머니가 필요한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펀드 안에는 40개 정도의 주식만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펀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6.96%가 있고요. 알파벳 구글이 6.35%, 그리고 나서는 3위에는 파이서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음에 바로 이 회사가 4.24%로 포트폴리오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이서브 같은 경우는 핀테크 회사가 되겠는데요. 여러 페이먼트 솔루션이나 머천트랑 연결을 해주는 이러한 금융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 중장비 등을 만드는 디얼 앤 컴퍼니가 4.19%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은 애플이 오히려 10위로서 3.07%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펀드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보시면요. 펀드는 1992년도에 시작을 하였고요. 지금 3명의 매니저가 이 펀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일한 분은 20년 동안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2002년부터 터드 알스텐이란 분이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벤자민 알렌이란 분이 2012년에 조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방금 소개시켜드린 앤드류 초이라는 분이 2022년부터 조인을 하여서 이렇게 3명의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봤을 때 아니 펀드 운영 보수도 높고 주식도 다른 500개, 1500개 있는 것보다 40개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 모닝스타에서 별 5개를 주고 골드스타를 준 이유가 바로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률이 받쳐준다는 것인데요. S&P 500 펀드와 비교하여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파널서스 콜 이퀴티 펀드 PR, BLX와 S&P 500을 쫓아가는 뱅가드 ETF VO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프 자체는 2022년 4월 말로 잡혀져 있는데요. 2017년 4월 말에 $10,000를 투자하였으면요. 파란색이 PR, BLX가 되겠고요. 주황색이 VO가 되겠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5년 후에는 PR, BLX 같은 경우에는 $19,968가 남게 되고요. VO의 경우에는 $19,658가 남게 됩니다. PR, BLX 99%, VO 96% 수익이 나니까요. 파나서스 펀드가 5년 동안 했을 때 3% 정도 조금 더 이익이 나온 셈입니다. 2012년부터 잡아서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000를 넣었으면요. 거의 비슷하게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역시 동일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졌는데요. PR, BLX 같은 경우에 $10,000가 38,000달러로 불어나게 되고요. VO 같은 경우에는 $10,000가 37,900달러로 불어나게 됩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은 PR, BLX가 플러스 281%, VO 같은 경우에 플러스 279%로 이번에도 PR, BLX가 근소한 차이로 VO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을 하고 펀드 보수도 0.84%로 뱅가드 ETF의 20배가 넘는 금액을 펀드 보수로 가져가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매니저가 꾸준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늘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이기게 될까요? 1992년부터 측정을 하였을 때 4월 말까지 어떠한 펀드가 더 좋은 수익률을 나오는 것이 보이는 건데요. PR, BLX 같은 경우에 30년 동안 플러스 2266%, VO 같은 경우에 플러스 1716%가 나와서 최근 30년간 수익률은 PR, BLX가 500%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 30년간의 그래프를 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큰 악재를 다 막고 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 사태,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20년에 있던 코로나 사태와 저희가 겪고 있는 조정장 사태를 다 겪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러한 악재가 있었을 때 분명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만요. 그래프가 상당히 완만하게 떨어지고 꾸준하게 회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펀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매니저가 운영하는 잘 이름이 없고 조그만 펀드 ETF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림에서 보시는 듯이 30년 넘게 꾸준히 운영되면서 이렇게 돈이 불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저력 있고 모닝스타에서 별 5개와 골드 레이팅을 줄 만큼 품질이 좋은 펀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 뉴스와 그래프,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코어 펀드를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불러가는 것이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소 50% 이상은 이 모닝스타에서 나온 이러한 펀드 ETF 혹은 이와 비슷한 성격의 ETF로서 꾸준히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를 하여서 불려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 같고요.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서는 여러분께서 전망이 좋다고 하시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기술주다, 에너지주다, 금융주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섹터 혹은 테마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부동산을 운영을 하시거나 간접적으로 리츠펀드, ETF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발을 담그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외에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이자를 가져오는 채권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요즘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겁이 나는데요. 분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나이, 재정 상황,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게 이것을 잘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코어 포지션을 50% 이상, 80, 90 아니면 100%로 계속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특정한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 비중을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좋겠고요.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부동산 관련된 상품이나 채권 등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코어 펀드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정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